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 복귀 목요일 김동일입니다. 시장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약간 홍역을 치렀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서 다시 일시적인 약간 안전소모 현상으로 가는 건가? 또 시장이 약간 출렁거리니까 또 7월 위기설, 8월 위기설 그렇게들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주식시장이 현재 흐름을 훼손할 만한 요인이 아니고 그럴 만한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황은 별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먼저 잠깐만 되짚어보고 가면, 우리 시장이 원래 주식 시장이 조정 구간과 조금 힘들 때를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 이유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오판을 해서 그런 공포 속에서 매도를 해버리면 나만 손해보고 그냥 외톨이가 돼버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나서 보면 뭐 이런 자리들 다 별 문제가 없잖아요. 지나고 보면 시장의 방향 자체를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장세가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인지 아래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잘못 판단하면 이런 자리에서 자꾸 팔게 돼요. 이런 자리에서 무서우니까. 그리고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의 강도나 이런 것들도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너무 비싸게 주식을 또 사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완만한 우상향. 기본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 자꾸 위기설이니 폭락이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부터 폭락이, 여기서부터 계속 폭락 위기 했잖아요. 작년 연말에도.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꽃버스, 인버스 빨리 정리하시라고. 그런 거 갖고 있을 시장 아니라고. 아직까지 윗방향이고, 이게 그러니까 인디안 기후제처럼 내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에.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1년 뒤에 내리면 거봐라, 내 말이 맞지. 그게 맞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제가 하니까 쉬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장 크게 틀리지 않고 계속 흐름 같이 타고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김동현 전문가 시황 어떻게 잘 보냐? 그게 안 틀리냐? 안 틀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시장 흐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무너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좀 빼고, 주식을 좀 팔고, 좀 떨어져도 그 흐름이 망가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좀 버티는 거고, 그렇게 흐름을 타고 가면서, 만약에 제가 아시죠? 저도 작년 연말 올 연초에 약간 경계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 경기에 대해서. 근데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 이상한 문제는 그때 가서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갑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5.5% 금리 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시장이 5.5까지는 괜찮다잖아.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야지. 그걸 마치 무슨 내가 시장보다 더 잘났다고 금리 한 번 더 올려서 5.5까지 금리가 가면은 경기가 침체가 올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시장이 괜찮다는데. 시장이 한 번 금리 인상까지는 괜찮다는데.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한 번 더 올리는 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괜찮다고 하네요. 갑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서 이 단기간에 여러분들 살벌한 또 시장을 보셨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날카롭게 떨어졌죠. 이거 왜 그래요? 새마을금고 사태가 또 다시 이게 부동산 PF 발이니까 어쨌거나 또 부동산 PF니까 이 레고랜드 사태를 딱 되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레고랜드 사태 그때랑 완전히 오버랩이었어요. 레고랜드 사태가 10월 달이었죠. 여기 10월 달 찍고 돌아오는데 외국인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물 여기다 막 때려 부었어요. 왜? 외국인들은 시스템 위험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얘네들은 회피 기동을 해요. 회피 기동. 네?
이걸 뭘로 하느냐? 선물로 주로 합니다. 선물 매도로. 선물 매도. 그러니까 이게 해칭인 거죠. 그때도 외국인들 선물을 단기적으로 막 쏟아 부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에 막 대책들 나오고 하면서 다시 또 금방 사서 오히려 그게 이 급등의 동력이 됐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을 무려 3조 5천억, 예, 마이너스 3조 이상을 사흘간, 나흘간 막 팔았어요. 근데 별 문제 없이 무마되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내년도 총선 있고 뭐 현 정권이 이런 거 놔둘 리가 없잖아요.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그 현재 정권의 상당히 중요한 표심이었는데. 그러니까 맞고 간다. 이거는 뭐 당장 문제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도 국채 액면가 보증이라는 거의 원금 투자, 국채나 채권이라는 투자 자산을 거의 원금 보장하다시피 해서 SVB 사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당국에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권하고 뭐 당국하고 또 다 모여서 이것도 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또 쫙 들어오죠. 다 반등, 급반등.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자리까지 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했던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반도체도 매물 소화되고 뭐 매물 소화 쫙 돼가지고 오히려 쫙 V자형 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바뀌는 구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시황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 CPI가 나왔죠. 미국 CPI가 이건 그냥 제가 오늘은 PPT 없이 그냥 쭉쭉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말로 다 말씀드릴게요. CPI가 코어 CPI가 3%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 물가가 지금 2.4%인가 그래요. 2%대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이번 달 3%예요. 다음 달 되면 이거 코어 2자 찍히는 거예요. 헤드라인도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5%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전반적인 물가 자체가 코어 PC 같은 경우에도 꺾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지금 꺾이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7월달 금리 인상 1회 인상을 하고 나면은 이제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이제 우세 쪽으로 확 쏠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5에서 5.25에서 5.5로 최종 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시장이 막 유동성 기대를 하면 안 되니까 FOMC는 말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통제를 여전히 뭐 한다고 하고 있고 높은 금리를 좀 더 유지한다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뻔하죠. 그러니까 7월 FOMC는 별 변수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PCE 나오고 나서 이건 안도감이고 뭐 고용도 편하게 볼 수 있고 CPI도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FOMC까지 그냥 쭉 움직이니까 7월 장세가 저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7월 저점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은 7월 동안은 추가 상승 내지는 머무르면서 일단 우상향 시도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은 반등시 매도가 아니고 오히려 조정시 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약간 뭐 그때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포착하신 분들은 여기 좀 줄이셨으면 오히려 조정시 매수가 지나간 거죠. 반등시 매도가 아니라 조정시 매수가 지나가고 다시 우상향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서둘러 주식을 팔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시장 방향 우상향으로 보시면 되겠고, 미국 달러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달러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또 약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위안화도 이제 위안화 환율도 지금 최근에 급격한 약세 구간에서 위안화 환율조차 이제 약간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엔달러 환율도 다시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엔화가 단기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선물 일별로 보시면 자, 선물 요거죠. 이게 거의 역대급 수준이거든요. 요 나흘 동안 외국인들이 한 3조 5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어요. 대단히 강력한 매도예요. 이거는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한 국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해칭을 했다고 저는 봐요. 지난 레고랜드 사태도 거의 유사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 확산이 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내린 거 올라오니까 V자형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환매를 강력하게 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부분적으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증권사 펀드거든요. 이거 똑같은 타이밍에 돈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죠.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환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시 유입이 시작됐기 때문에 반등은 더 간다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 주식도 좀 팔았었는데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환율 하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 상승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추종 매매를 한다 그랬어요. 올라가면 더 사요. 내려가면 더 팔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환율 포지션도 지금으로서는 원화 추가적인 단기 광세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뭐 내일 금요일이라도 문제없이 상방 전략 가시면 되고, 다음 주까지도 FOMC에 대한 별 긴장감 없이 우상향 전략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별로 이제 움직임인데, 경기와 경기에 대해서 제가 요즘 약간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 다 그냥 말씀드리면은, 자,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죠? 근데 고용은 괜찮아요. 고용은 견고합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크게 꺾이지 않으면서 물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한 게 제조업이 안 좋죠. 미국이 제조가 안 좋아요. 그죠? 근데 미국이 지금 제조 부양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 생산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제조업 지수가 계속 부진했는데, 지난 월 초에 나온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에서 이게 신규 주문이 늘어났어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거든요. 이 신규 주문이 늘어났고, 그리고 한국의 수출이 지금 10일까지의 동향이 약간 회복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글로벌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생산도 하고, 그러니까 패스스루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심지어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들도 경기 선행 데이터, 글로벌 경기 선행 데이터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볼 정도로 상당히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럼 물가가 꺾이고 고용이 견고한 상태에서 제조업이 살아난다? 이건 리세션이 문제가 아니라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어지간한 노이즈들은 다 견딜 만한 내구성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조금 이상하면 또 위기설 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시장이 가는 방향과 투자자는 함께 해야 한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월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코스피 월봉이거든요. 자, 여기 내려왔죠. 여기 추세 전환됐어요.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20개월 선을 지금 몇 달째? 4달째. 여기가 어디? 여기 2,600이잖아요. 여기 2,600이지 않습니까? 지금 7월 달이죠. 4, 5, 6, 7. 4달간 지금 요거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방향 잡으면 어때요? 8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8월, 9월 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방향,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갑자기 막 숏포지션 잡는다거나 꽃벗을 여기서 다시 또 지른다. 절대 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저는 그런 거 지금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 개인 투자자 자꾸 엇박을 타려고 그러세요? 그냥 주식들 좋은 거 그냥 매매하시면 돼요. 시황을, 저는 지수 포지셔닝을 여러분들께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죠. 저는 주식 전문가고 여러분도 주식 투자자다. 시황은 현재 주식 투자 환경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다. 지금 주식 투자 환경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좋은 주식 열심히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고, 기다리던 주식들 계속 기다리시면 되고, 이렇습니다. 시장 지수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제가 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기존 주도주 여기에는 2차 전지가 당연히 핵심인데, 2차 전지 모든 종목이 아니에요. 2차 전지
핵심 주도주군으로 압축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2차전지는 시세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지속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종목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2차전지는 성장 성숙 국면,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성숙 국면이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지만 성장 자체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어서 뭐 수많은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이제 이렇게 필터링이 되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소수 압축하는 거예요. 네, 이건 소수 압축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성장, 제가 희소성 성장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건설기계는 제가 지금 6개월 이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전력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목을 방송에서 직접 언급을 잘 안 합니다. 블루칩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아시죠? 요즘 다 급등하고 있는 거. 그리고 방산도 아직 괜찮은데 방산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이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서서히 이제 조금씩 펀더멘탈도 이제 적정 수준까지 넘어왔으니까 조금씩 챙겨도 되겠죠. 그리고 뭐 엔터도 있고, 엔터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애들은 뭐 계속 성장이니까 이런 것들 계속 하시면 되고 거기에 수출 데이터로 계속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이거는 지금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좋은 게. 그리고 차 부품, 차랑 차 부품 뭐 이게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다 기본적으로 실적 기반이에요. 이거 다 실적 좋은 거. 그리고 여기서 하나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가고 있는 너무나 대형 산업이 지금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약간 시각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제가 희소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기와 세상은 여전히 아직 힘든데 얘네들은 좋다는 건 뭐예요? 실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고 전망도 여전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실적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AI라는 글로벌 테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반도체가 실적 기반에서 올라갈 때가 있고 원래 사이클적인 움직임은 선행해서 좀 움직여서 실적과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박스 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AI는 폭발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테마라고 봐요. 아주 크게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 테마가 AI니까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 HBM 칩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장비 쪽들, 본딩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지금 쭉 릴레이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의 핵심 대장이 제일 먼저 본딩으로 움직인 게 한미반도체. 오늘 상한가까지 쳤어요. 이건 돈의 힘이에요. 갑자기 한미반도체가 내용이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뷰가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으로 당분간의 실적 대비해서는 되게 비싸요. 그리고 HBM 칩이 수요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반도체 산업 전체로 보면 크진 않거든요. 그냥 주가가 좀 많이 벌어졌죠. 그럼 테마주는 어때요? 단기 급등하다가 급등 깨지면 파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의 AI 관련한 반도체를 여기서부터 쫓아가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권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라는 국내 최대 산업 두 개가 쌍두마차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 시장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뷰 가지고 그냥 트레이딩 가시고요. 트레이딩 가시고 2차 전지도 뭐 논쟁이 많은데 이거 제 생각입니다. 2차 전지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차트가 하필 포스코 퓨처엠이 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제 컨텐츠로 어제 올려놨으니까 오늘 에코프로 BM을 잠깐 봅시다.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이거를 공매도 쳐놓은 진짜 미친 국내 기관들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이건 저의 계산이에요. 제가 약간 애널리스트적 관점에서 계산을 한 건데 평균적으로 한 8,500만 대 정도의 연간 자동차 판매를 한다고 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3사가 거의 이제 3원계 배터리는 거의 독식이 됐어요. 그게 한 800만이란다.
800기가와트 아워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한 300기가와트 정도가 지금 생산 캐펙스가 나와 있어요. 이건 얘네들은 이제 뭐 LFP 뭐 각형 이쪽으로 가 있는 거고, 이건 국내는 이제 삼원계 뭐 다양한 세팅으로 원통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 한 1.1 테라 와트 아워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보통 이제 한 70 킬로와트 아워 정도거든요. 전기차 한 대당. 그럼 이게 한 1,500만 대 정도의 캐파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 배터리가. 그러면은 20% 정도? 지금으로서 확보되어 있는 캐펙스가 전기차, 이건 아주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지금 배터리 생산 캐펙스 계획되어 있는 게 이게 한 2027년까지의 계획인데, 이게 지금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20%밖에 커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 전기차가 침투율 20%에 끝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는 한 40, 50%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1테라와트 이상 캐펙스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여기서 성장이 끝난다고? 그리고 돈 엄청나게 들거든요. 이제 신생 기업들은 여기 시장에 진입을 못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캐펙스의 비용이 이제 진입장벽이 돼버리기 때문에 현금 흐름 만들어지는 국내 LG 엔솔, 그리고 양극재 LG 기업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의 광물을 등에 업고 퓨처엠,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이제 완전히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2차 전지는 이제 흔들 수 없는 대표 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왜 공매도를 쳐놨나?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조정 좀 나올 수 있죠. 조정 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걸 공매도를 쳐놓는다고? 이거 에코프로가 스키즈가 나오듯이, 에코프로가 뭐 MSCI 리뷰 있잖아요. 이거 에코프로 MSCI 들어가면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니까 이건 숏 애들 그냥 낭떠러지예요. 이거 다 그냥 공매도 스퀴즈 아닙니까? 급하게 청산해야 되는 반대매매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에코프로 BM에도 죽자고 공매도 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결국은 실적 이깁니다. 주식은 제가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모든 것에 우선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실적으로 회귀하거든요. 얘네들의 실적 성장이 꺾이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캐펙스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가요. 더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가요. 그러면 지금의 미래 현금 흐름보다 앞으로의 미래 현금 흐름이 더 2배 늘어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비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내리면 사야 되는 종목을 공매도를 쳐놓다니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초보들이나 하는 실수를 국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애널리스트들은 그 산업의 전문가예요. 예?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학과 나와요. 2차 전지 애널리스트는 화공과 나온 친구들이에요. 주식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산업을 공부하기만 해서 주식에 상식이 없으니까 성장이 주가에 얼마나 강력한 멀티플을 주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비싸다 어쩐다 하면서 지금 주가가 공매도를 유발하게끔 리포팅이 돼 있어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가 움직임을 꾸준히 따라가세요. 내려오면 사야 돼요. 예, 내려오면 또 사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기회거든요. 그럼 내려오면 어때요? 공매도 애들 청산 받아주는 공매도 청산 세력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넘어가면은 스키즈, 내려오면은 커버링.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초보 투자자분들도 뭐 2차 전지 비싸니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데, PER은 지나간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를 지나간 실적 가지고 싸다고 했다가 여러분들 작년에 다 박살났잖아요. 실적이 나빠지니까. 지금은 어때요? 반도체가 좋아질 거를 기대하면서 막 올라오죠. 하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실적은 좀 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조정 나올 거예요. 반도체 여러분들 너무 과격하게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반도체는 펀더멘탈 보면서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차트만 보세요. HBM 칩에 너무 환상에 그냥 매몰돼서 하시면은 또 물려요. 실적 안 나오니까. 아직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시면
뭐 그냥 종목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2차전지 큰 틀 잡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움직임 좋으니까 반도체 같이 하시면서 반도체는 트레이딩 전략. 제가 반도체 지난주까지 과열이다, 조정 나올 거다, 조정 나오면 사시라 그랬죠. 조정 나왔죠. 지난주에 15% 이상씩 조정 다 나왔잖아요. 다 급등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예, 이 ISG 같은 것도 이거 얼마 좋은 종목이에요. 이거 뭐 무슨 상관이야. 내려왔잖아요. 예? 이 러버 소켓이 지금 얼마나 상태가 좋은데 바로 급등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반도체는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런 움직임으로 그냥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대처하시고 뭐 핵심 주도주들 전력망 건설기계 조선기자재 엔터 헬스케어 이런 것들 지속 순환매 계속 보시고 경기주나 금리 민감주는 올 연말 내년까지 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기존 하시던 대로 계속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아니고요. 이번 주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에 제 김동현 TV 유튜브 채널에서 저녁에 라이브 공개 방송을 할 거예요. 주말 쉬시고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제 김동현 채널에 오시면 이런 업종 섹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은 수박 겉핥기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궁금해하시는 종목 업종에 대한 의견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괜찮아요. 걱정하실 거 없고 다음 주도 무난한 강세 전망합니다. 내일도 주말 걱정 마시고 편하게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